오늘 뉴스엔잡에서 인덕대학교 박홍석 총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너무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총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능력이 될까 하는 두려움, 또 한편에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을 같이 펼쳐야 된다는 사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감흥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이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더 많습니다. 네. 예. 총장님 재직하신 지 한 40여 년 되신 건가요? 여기가 첫 직장이신 거예요? 예, 첫 직장이고 36년 재직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국 커리어 패스 협회 회장이셨었고, 예. 한국 산학연 협회 회장이셨고, 한국 소공인 학회 예. 회장이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애정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전문대학이 주로 대기업하고 산학을 하거나 하는 거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맨파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중소기업들하고 우리 전문대학이 잘 맞는 것 같고, 옛날에 1996년에 전문대학 중소기업 기술협력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그때부터 중소기업과 산학하는 일을 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소기업에 더 오리엔트 됐죠. 그 이후에도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로 이제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만났고 중소기업과 관련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단체들을 이끌어 보는 겁니다. 총장님이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셨잖아요. 외부에서 한국 커리어 패스 협의회 회장, 한국 산학연 협회 회장, 이런 경험들이 총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커리어 패스 협의회를 하면서 우리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관련된 기업들과 네트워크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났죠. 또 산학연 협회는 우리나라 대학 197개 대학, 연구소 45개 연구소, 그러면 꽤 많은 단체들이 가입한 그런 연합회거든요. 그런 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그럼 대학 경영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대학 경영에도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난 분들하고 우리 대학이 산학 활동을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제가 그동안 만난 분 중에 저분이 하고 있는 일과 우리 대학이 하려고 하는 일이 비슷하겠구나 하면 시도할 수 있는 저한테는 자원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대학에 여러 가지 산학을 할 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봐서 학교하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중소기업을 알고 있으니까 산학협력은 굉장히 협약식이라던가 이런 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역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잘 맺어지기 위해서 산학협력 성과 지표를 개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역에 있는 기업의 인재를 공급을 할 때 서로 상생하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가장 대학이 잘 알아야 되는데 대학이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그러면 잘 알려면 거기에 맞춰 서로가 우리가 상생을 하려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아야 될지, 그 주고받는 내용이 결국은 서로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럼 우리가 퍼포먼스를 얼마만큼 도출해냈냐 하려면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존재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에서 서로 성과 지표가 존재하고 그것이 관리될 때 양기관의 기업과 대학, 이 기관의 시너지는 더 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지표 개발이 그 지역별로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그럴 것 같아요. 네. 협약이나 이런 게 그냥 단순하게 협약으로만 끝날 때가 많은데 이런 성과 지표가 있다면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문대학에서 실습하는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AR이나 VR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습하도록 이렇게 많이 바뀌는 추세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총장님, 메타버스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인덕대학교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총장님이 메타버시티를 구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실험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으면 창의력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선진국 교육은 점점 실험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험이 줄어드는 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구나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공학계에서도 실험을 하는 과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뀐 시대에 맞출 수 있을까?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가상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스템을 보면요. 저 기계를 내가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그 기계에 대해서 메타버스 상황에서는 터치를 하면 그게 AR로 나타나요. 가상현실로 설계도에 의해서 다 보여요. 그럼 그 어떤 부위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표시가 되거든요. 이걸 할 줄 아는 또 해본 사람과 전혀 만지지 않고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봐요. 특히 우리 대학은 VR 게임과가 있어가지고 그쪽이 다른 어느 대학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VR과 관련해서 이 구강에 대한 내용을 만들었어요. 메타버스 형태로. 메타버스를 구축하면 그게 가상에서 다 보이고 요 뒤를 돌리면 요 뒤에 뭐가 있을까 하는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육의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는 이게 그 분야만 아니라 모든 분야로 다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타 유니버시티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걸로 가야 돼요.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갈 겁니다. 저희가 취업 창업 신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덕대학교의 취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말씀하시고 싶은 취업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우리 대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음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오리엔티드 마스터. 이게 이제 좀 크게 해서 해외도 나갈 수 있으니까 글로벌 리더를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약 거의 한 200시간 정도 교육 과정 외에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들어오려면 한 3대1, 4대1 이 정도 치열해요, 학생들이. 예. 거기 이제 나오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바깥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고음 프로그램을 받은 학생은 우수하다 하는 인지가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졸업 작품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성을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까 취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자연스럽게 전공도 하면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고음이라는 특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네. 그 외에 이제 파워포인트, 뭐 엑셀 뭐 이런 전산 활용 기능 이런 것들도 비교육과 과정으로 해서 취업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죠. 총장님 보니까 인사행정 같은 부분도 개편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사업 추진팀? 예. 네, 이런 팀이 새롭게 신설되는 거예요.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예. 센터 예. 이렇게 생소한데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예.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래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제 데이터 시대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접하고 있으면서 내 걸로 만드는 이런 부분은 좀 현재는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 문맹이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문맹이 안 되려면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걸로 만들 줄 알고 그리고 남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비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데이터 문맹에 벗어나는 소위 하면 데이터 리트러시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 리트러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인재가 될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학교에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다뤄줘야 돼요. 이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사업팀은 우리 대학이 이제 국고보조도 중요한 사업이고요. 또 다른 외부의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분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의 교육 체제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외부 단체하고 한다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에 바깥에 있으신 분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지금 현재 행정체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 사업이라는 미래의 우리 산업사의 변화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업거리를 만들어내고 추진하고 하는 게 그 미래 사업 전략팀에서 할 겁니다. 입학생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총장님께서 외국인 유학생이라던가 그리고 유턴 대학생, 다문화 가정 2세 등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마다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직업교육 대학으로서 직업교육에 맞는 형태의 기술을 공유하면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대학이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지금 점점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제가 받은 통계로는 다문화 가정의 통계학적으로 봤더니 무려 230만 명이 있더라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20년으로 아직 통계가 안 나온 것 같고 230만 명이 있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이 약 160만 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160만 명의 다문화 가정들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트민 같은 경우에도 늘 이분들이 그 중에는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분이 훨씬 많습니다. 이분들 또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까 이제 고교 졸업자 부족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홍보도 하고 교육 수요도 발굴하고 그분들이 또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제공을 하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덕대학교 하면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대학으로 유명한데 지자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대학이 평생교육원 쪽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니어 모델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지자체하고 하고 있는 게 뷰티 쪽에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이 뷰티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스킬을 완성하면 바로 창업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자체하고 하고 있는 현재의 프로그램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창동 아레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요. 저기 한 8만 명 정도 필요로 한다는데
우리 대학이 방송연예과라든지 디자인 멀티미디어라든지 그리고 관광과도 있고요. 이런 쪽에서 마이스 산업 쪽으로 인력을 우리가 키우면 창동 아레나를 통해서 지자체하고도 연계도 되고 학생들에 대한 취업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총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 대학이 지금 올해 50주년이 됩니다. 우리 대학의 설립자 두 분, 저기 사진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설립자시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저분의 따님.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들이 이 대학을 설립하고 떠나시면서 여기에 혈족을 단 한 분도 안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저분들이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기를 그대로 물려받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우리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50년에 처음에 이 자리에 2층짜리 건물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대학의 건물이 7동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학을 이렇게 키웠죠. 근데 저 두 분이 그 모든 기초를 다 놓으셨고, 또 우리 현재 100년 후의 인덕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현재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찾아야 되겠고, 그 일들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겠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내용의 구성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고, 또 100년 후에는 우리 대학이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직업 교육 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소망이죠. 그렇지만 제가 100년 후에 없잖아요. 네. 제가 4년 후에 이제 다른 분이 또 하실 건데, 그러면 그때 저는 뭘 했냐, 그런 기초를 낳는 거죠. 그 다음 분은 그 기초 위에 뭔가 하겠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100년 후에는 우리 대학이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뛰어난 직업교육기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